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104주년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네, 이미영 집사님, 네. 행복의 전구를, 다 기억 잘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여기서 많이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꽤 높아요. 예. 그리고 이게 보면은, 4번 하셨잖아요. 그거를 딱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회수가 4개가 순차적으로 딱딱딱 올라가요,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경제위기 1, 무역적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정확히 아셔야 해요. 모르면 또 당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역적자가 많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분명히 사실은 얘기하는 건데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이긴 한데 진실은 아니라고요. 자, 코끼리, 꼬랑지는 조그매요.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코끼리가 조그만 건 아니죠. 코끼리 엄청 커요. 이 무역적자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뒤에 얘기를 안 해요. 더 구체적이고 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를 언론이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기사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국 지난해 무역적자 1956년 이래 사상 최악 기록. 그리고요, 2022년 475억 달러 무역적자. 예, 우리나라가 통계를 낸 이후 최악이랍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약 127억 달러의 적자 발생. 이것도 나름 자세하게 하는 기사예요. 이 정도도 안 나요. 자, 근데 이거를요,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 2020년도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예요. 1996년도부터예요. 쭉 보면요, 올해가, 그러니까 2022년이 475억 달러 적자를 봤어요, 우리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한 60조 되는 거예요, 적자가.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98년이에요. 96년. 여러분, 9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죠. IMF 직전이에요. 그때 206억 달러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적자 또 조금 있죠, 여기. 2008년입니다.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글로벌 외환위기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요, 저도 IMF 때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저희 집이 망했어요. 부모님이 나름 괜찮은 건실한 공장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음이나 이런 것들 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96년, 97년에. 저도 그래서 저희 집도 나름 잘 살고 차도 있고 그랬다가 다 팔아버려 없어지고, 저 20살 때 허름한 집에 저희가 신문지를 도배해서 들어가고 전기불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저도 IMF의 무서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놓고 보세요. 2020년도 적자는요, 22년 적자는 475억 달러입니다. IMF 직전에 2배 이상의 적자입니다, 현재. 무역 적자가.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냐? IMF와 글로벌 외환위기 때 2개를 더한 것보다 작년에 적자가 더 심해요. 2개 더해봤자 240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작년 적자가 훨씬 더 심하다고요. 자,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겠죠. 벌써 작년 대비해서 올 1월 외환 보유고가 9%나 줄었어요.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0만 원이 줄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9천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무역 적자가 계속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신용등급, 대외 신인도라 그래요. 신용등급이 낮아져요. 여러분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이 안 되죠. 대출해서도 이율이 높아지죠. 남들은 1억 빌리고 월 10만 원 내는데 나는 1억 빌리면서 월 30만 원 내야 돼요. 나중에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요, 경제 규모의 50%를 무역에 의지해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성장. 근데 지금 무역 적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근데 언론에서 분석을 안 해요. 자, 계속 분석합니다. 이거는요, 2022년 2월부터 올 1월
10월까지 월별 무역 수지예요. 월별. 아까는 전체 연도별로 봤죠? 월별입니다. 작년 2월 달에 이득 봤어요. 7.4억 흑자예요. 작년 3월 달에 0.1억 달러 적자. 뭐 그냥 퉁쳐 치고. 근데 작년 4월부터 적자가 쫙쫙쫙쫙 늘어나요. 그러더니 이거 보십시오. 작년 3, 4월부터 쭉 적자가 누적된 게 이게 약 490억이에요. 왜냐? 여기 흑자가 약간 빼야 되니까 흑자 된 거.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쭉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 2022년 4월부터 12월 적자가 일단 단군 이래 최대예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이후하면 이렇게 적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2023년 한 달 있죠. 한 달. 1월. 지난달 1월. 한 달 적자가 127억이에요. 한 달 적자가 외환위기 1년 적자와 비슷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작년에 전체 적자가 475억인데 한 달 적자가 127억이면 올해는 적자가 얼마가 나가겠습니까? 1000억이 날 수도 있는 일이죠. 이런 걸 분석을 안 해요. 이거 지금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문학 강의 원래 이거 아니었어요. 다른 걸 준비했었어요. 근데 이거 조그만 기사 하나 보고 적자가 심해? 디테일 찾아보니까 안 되겠어요. 바로 엎었어요. 이걸로 다시 준비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2023년은요. 역대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당연하죠. 단 1개월 만에 외환위기 때 적자랑 똑같이 봤으니까. 아마 한 1000억쯤 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2023년 1월 한 달 적자가 2022년 적자의 4분의 1이에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만약에 집안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겠죠. 우리 집이 월급을 300만 원 받는데 총수입이 300만 원인데 지출이 400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못 살죠. 어떻게 카드빚 내고 대출 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메꿔야 되잖아요. 자, 정부의 대책은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무역 적자 사상 최다라고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나오긴 나와요. 기사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거 보세요. 다음 뉴스,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국민일보, 다음 뉴스, 머니에스, 뉴스핌, 굿모닝 경제.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신문 있죠. 조중동이나 이런데 안 나와요. 무역 적자가 이렇게 단군 이래 최악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메이저 언론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포털이나 아니면 경제지만 약간 다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이거 아까 제가 갖고 왔던 나름 잘 쓴 기사라 그랬죠. 이것도요. 밑에 쭉 보잖아요. 이거 보세요. CNBC 기사, 우리나라 일을 미국 CNBC가 쓴 기사를 갖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으로 자료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자료들 제가 직접 관세청에서 찾은 거예요. 검색해가지고. 거기 자료가 다 있어요. 저도 개인이 찾아서 하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런 걸 안 써요. 아까 그 그래프들 있죠. 다 여기 CNBC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론에서 보여주는 대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기자들이 쓴 기사입니다. 무역 적자의 주범은 에너지다. 원전 신재생 비중 함께 늘려야 한답니다. 개소리입니다. 무역 적자의 주범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 가스비 올랐죠. 다른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 가스비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다 개뻥입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제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한국의 10대 수출국,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냐? 당연히 중국입니다. 전체 25%. 그 다음에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인도, 싱가포르, 독일, 말레이시아예요. 이게 우리나라와 수출한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 25.8, 미국 14.5, 베트남 9.5 요렇게만 합하면 대충 70%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중국, 미국, 베트남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한국의 10대 수출 상품, 우리나라에서 뭘 팔아서 이득을 제일 많이 낼까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SK 다 반도체 팔아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자동차, 디스플레이, 합성 소재, 철강판, 무선 통신기기, 플라스틱 제품. 우리나라 10대 수출 상품은요, 간단하게 전자, 통신, 철강, 중공업 다 이런 겁니다. 좋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중국의 반도체, 전자, 중화학 수출해서 흑자 보는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에 제일 많이 팔고요, 제일 많이 파는 품목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리가 무역으로 흑자 봤던 이유예요. 그런데 거의 해상 화물을 이용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중국에서 물건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사봤어요. 그 중국에서 만든 거를요, 제가 관세 번호 넣고 해외 직구 하면 되게 싸거든요. 배드민턴 라켓이 우리나라 10만원, 20만원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 3만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3만원 중에 15,000원이 이 해상 화물 컨테이너 운임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육로 사용 시 우리가 북한하고 철도가 뚫려서 중국과 무역을 철도로만 해도 우리나라는 초대박이 납니다. 근데 이 정부가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대중국 무역 수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출입을 해서 얼마큼 이득을 받는가, 이거 보세요. 작년 1월, 2월, 3월까지는 흑자를 봤어요. 근데 그 이후로 8월달 한 달을 제외하고는 쭉쭉쭉쭉 중국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1월달 무역 수지 적자가 총 얼마나 그랬죠? 127억이라 그랬죠. 그 127억 중에 중국이 40억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만약에 작년 2월처럼 30억의 이익을 받다 쳐요, 중국에서 우리가. 그러면 마이너스 40하고 총 70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적자밖에 안 나는 거예요. 즉 중국하고만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적자를 보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월별 대중국 무역 수지입니다. 이게 98년 IMF 직전 후부터 지금까지 월별로 한 거예요. 중국과 우리나라. 이거 보세요. 이때 IMF 후에도 우리나라 중국에다가 무역 돈 팔아서 무역해가지고 흑자 봤어요. 우리는. 우리가 IMF를 조기 졸업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이거예요. 중국에서 흑자를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2008년도 외환위기 때 있죠. 외환위기 때조차도 우리는 중국에서 흑자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적자 보는 거는요, 유사일의 최초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적자를 보는 구조가 아니에요. 흑자 보는 구조예요. 근데 그게 깨졌다고요, 지금. 그게 우리 현실의 무역 적자로 다가왔어요. 그게. 자, IMF, 외환위기, 한한령. 여러분 한한령 아시죠? 한한령 아세요? 잘 모르서 기억 안 나세요? 한한령이 언제냐면요, 그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가 사드 배치했어요. 사드 배치하니까 중국에서 반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니네 수입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중국이 불매운동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드라마도 안 보고 막 화장품도 안 사고. 그 한한령 때 있죠. 그 한한령 때도 우리는 여기 요 밑에 부분 증가세가 살짝 꺾였을 뿐이에요. 한한령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 수출 규제 하는데도 우리는 이득을 봤다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우리 이득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득을 못 보고 있어요. 단군 이래 최악의 무역 적자는 중국의 적자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예. 자, 그럼 왜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이렇게 안 살까요, 갑자기? 왜? 여기까지 보셔야죠, 그렇죠? 적자가 심각하다? 그러면 왜 적자가 일어나는 거 봤으면, 그러면 그들은 왜 우리에게 적자를 일으키는가? 네. 비슷합니다. 좋습니다. 자, 대중국 무역 적자 원인을 살펴볼게요. 자, 이게 작년도 6월 30일 기사입니다. 수출 호황 시대 끝났다. 탈중국 내건 윤석열 정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라고
윤석열이가 얘기했습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작년 6월 30일에 나토가 뭔지 아시죠?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협력체예요. 거기 가서 뭐라고 또 연설했냐면, 야, 니네 중국 남중국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미친 소리예요. 중국이 남중국해서 깡패짓 하는 건 맞아요. 하는 건 맞는데 우리는 중국과 어떤 파트너죠? 무역하는 파트너예요. 그 나토에 가서도 안 되는 거고요. 나토에서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자, 6월 30일 날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젠 중국하고 수출 호황 안 해. 우리 유럽하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늘 한 사람하고만 할 필요 없잖아요. 한 나라하고만. 여러 나라랑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이거 보세요. 탈중국 발언 후 중국 소비 관련주 하락률. 6월 30일이에요. 당일날. 윤석열이 발표한 당일날 있죠. 당일날 F&B 주가가 마이너스 7.5%, 코스맥스 마이너스 6%, 아모레 퍼시픽 마이너스 6%, 아모레 G 마이너스 5%. 다 화장품 회사들이에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던 화장품 회사들이 있죠. 하루 만에 주가가 7에서 4%까지 떨어졌어요. 호텔 신라, 한세실업, 여기 어딜까요? 면세점. 그리고 밑에 SM 하이브 JYP, 여기는 엔터죠. 예, 화장품, 면세점, 엔터 주가가 적게는 2%, 많게는 7%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뭐 좋아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수출을 다변화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꼭 여기다만 팔 필요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 팔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유럽으로 수출 다변화 정책이 전무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중국한테 이제 안 팔고 우리 유럽에 팔게 라고 6월 30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파는 우리나라 이 화장품, 엔터, 면세점이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러면 유럽에 판매하는 회사들 주가가 쫙 올라가야 정상이죠. 이게 없다고요. 자, 이거는 제가 관세청 가서 직접 뒤져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2022년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 6월 30일 날 이렇게 이제 중국하고 안 하고 유럽하고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수출하는 나라 중에 유럽이 더 높아져야겠죠. 10대 국가 중에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멕시코, 유럽 하나도 없어요. 아까 봤던 2021년도 자료에는요, 독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도 빠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수출 시장 다변화 대책 없이 말만 앞섰어요. 여러분, 수출 시장 다변화는 좋은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왜 중국에만 팝니까? 유럽에도 파는 거 좋은 일이죠. 유럽에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가서 사전 작업을 다 해놨어야죠. 계약서 도장 다 찍고 왔어야죠. 그리고 중국이 니네한테 안 팔아! 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양쪽이 다 팔면 되지. 그쵸? 그럼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우리 거 물건을 많이 사주던 중국한테는 이제 니네한테 안 팔 거야, 유럽에 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유럽은 니네 우리랑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뭘 한 거냐? 부랴부랴 중동으로 날아간 겁니다. 중동에다 팔겠다고. 자, 독자적인 외교 전략 없이 미국이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 러시아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살 길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냥 미국 꼬봉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한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중국하고 지금 척을 지고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미국, 중국 싸우고 있어요. 그 둘은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둘 사이는? 저희가 이거 보고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2019, 20년, 21년, 22년 가면 갈수록 미국과 중국 간의 교육 규모가 쫙쫙쫙 늘어나요. 이해되십니까? 미국은 겉으로는 중국하고 야, 이 자식아, 임마, 니네들 그럴 수 있어? 어디 남중에서 막 이러고 야, 한국 중국 때려줘! 이러고 있어요. 근데 뒤로는 중국하고 만나가지고 일단 우리 애플 좀 사주고 니네 사줄게 이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규모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가 중국에 팔던 거를 미국이 팔고 있어요.
당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멍청한 정부가 당한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외교적으로 싸울 수 있죠. 근데 경제적으로는요. 서로 이득 보는 일 해야죠. 원수 같지만 우리 물건 살 거야? 일단 땡큐 하고 팔고 보는 거고, 그렇죠? 원수 같지만 니네 그거 맛있어 보이네? 우리가 살게.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외교는 실리예요. 외교는 이득이 우선이에요. 명분적으로 어떻게 하긴 하지만 밑으로는 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라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다 뺏기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정부가 뭘 했느냐? 한 UAE 정상회담 종료, 300억 달러 투자 유치, 13개 MOU 체결. 최근 기사예요. 5일번이 원전 방산까지 한 UAE 정상회담에서 MOU 13건 체결,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총 MOU를 40몇 개 맺고 왔대요. 여러분, MOU가 뭡니까? 양해 각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국가 간에요, 우리 한번 서로 얘기해 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힘드시죠? 남녀 간에 만나요. 소개팅 정도예요, MOU는. 언제 결혼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도장 찍어야 저 결혼이에요. 그렇죠? 예, 혼인 신고해야 결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개팅해요. 그래도 소개팅하면 보통 소개팅하면 서로 마음에 들어요. 자, 남친아, 소개팅했는데 마음에 들었어. 얼마나 사귀어볼래? 얼마나 사귀어볼래? 소개팅 후 결혼까지 얼마나 걸리겠어? 꽤 걸려? 뭐 좋아. MOU부터 계약서 도장 찍고 입금하는 데까지 7단계예요. 7단계. 양해각서 체결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 만나서 협상하고 막 그렇게 해서 총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걸리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그래서 윤석열 씨가 자기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이렇게 명함 파서 돌아다닙니다. 영업사원은 무슨, 지금까지 좋은 거래마저 다 말아먹었는데. 자, 이거는 2014년도 기사입니다. MB 자원 외교 71건의 MOU 중 계약은 딱 한 건. 이해가 되십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이 71건의 MOU를 맺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계약됐다고요? 하나.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원전. 그 우리 군사 보내주고 그 하나. MOU는 그래서요, 계약까지 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실무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경제 영입합시다. 우리나라 반도체 좋아요. 사갈래요? 좋아요. 논의해보죠. 이게 MOU예요. 그럼 실무진들끼리 나와서 니네 반도체 규격은 어떻니? 가격은 어떻니? 어떤 수출 루트가 있니? 어떻게 팔아야 되니? 그걸 계속 협상해요. 그걸 해서 결국 도장 찍어야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MB 시절에 딱 한 건, 박근혜 시절에는 제로. MOU를 수없이 맺었는데 실제 계약된 건 제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MOU는 허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뉴스를 시사에 밝은 분들은 그 박근혜 시절 겪으면서 MOU는 다 가짜구나를 알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 또 MOU 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 이 무역적자라는 거 쫄리는 거 지도 알거든요, 지금. 자, 이제 현실을 좀 아시겠죠? 그러면 무역적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요. 지금 작년 1월에 비해서 올 1월에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량이 45%가 줄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삼성전자도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삼성전자는 정리해고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 밑에는 하청업체들이 있죠. 는 공장이 망하거나 라인을 멈추겠죠. 예, 지금 어제 기사에 제가 좋아하는 차 기아 카니발 생산을 멈춘대요. 안 팔리니까. 뭐 거기 원인은 뭐 반도체가 수급이 안 돼서 다 뻥이에요.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안 팔리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못 팔면 하청업체들이 엄청나게 정리되고 흔들리고 이러겠죠. 그 하청의원들의 인원이 몇 명인데요. 그러면 그만큼 가게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삼성전자 하청직원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 삼성전자 주가가 쫙쫙 더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관련주들 주가 빠지는 거 보셨죠?
경제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집니다.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돈이 남아서 오르든 말든 아니에요. 앞으로 더 빠질 겁니다. 1월이 127억 적자였죠? 예. 앞으로 정말 스펙타클 할 겁니다. 쭉쭉쭉 적자다 도산되다가 여러분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게 점점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액면 분할해버리거나 회사를 분할해버리면 끝장인 겁니다. 망하진 않지만 그렇게 된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손해를 입어요. 예, 또요. 무역 적자 계속되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해외여행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옛날에 100만 원 갔다 온 데가 200만 원 될 수 있는 거고요.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요. 가스, 기름, 전기 또 오른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발전의 한 20-30%를 원자력 발전 쓰거든요. 그 원자력 핵 원료를 100%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거까지 또 오르겠죠. 모든 수입 물가가 다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율이 올라갑니다. 이율이. 지금 여러분이 이자를 30만 원 내고 계시다면 40만 원대로 오를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적자는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게 벌써 다 침울해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뭐냐? 소득을 줄이는, 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지출이 늘잖아요.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스 떼지 마시고 예, 전기 난로 같은 거 좀 더 해놓으시고 다시 연탄 확보하시고 예, 두꺼운 옷 입으시고 내복 입으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제. 아 진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 차원에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획기적인 노벨상 받을 만한 거 그런 걸 만들어서 해외에 판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 정도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겨울 시작이에요. 경제적 겨울의 시작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자 앞에 경제위기 1위예요. 2, 3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가슴 아파요. 예, 잘 버티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식사하시겠습니다.